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따 플랫폼 활용,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 중등 사례를 맡게 된 항모고등학교 교사 김유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렇게 수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항상 좀 떨리고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 도움이 못 될까 봐 좀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거를 또 이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캐리스에서 개발한 이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이따 기반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고 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가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과학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될까 봐 다른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개발을 해주신 다양한 교과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자료 중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동영상이나 PPT나 또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PDF, 뭐 한글 파일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활용되는 이런 수업 자료들에게 이 디지털을 곁들인 것, 이것을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명칭에 교과서라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책 한 권짜리 분량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한 학기, 아니면 1년 정도의 이 분량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자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범위를 보면 교사가 1차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상관없이 1차시 그냥 수업 단위 하나에서 활용되는 수업 자료들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이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 이 수업을 만들어줄 교과서를 이 5가지 유형으로 크게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교수학습 활동과 형성평가 활동으로 분류를 해서 제일 처음엔 이제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교수학습 활동을 개발하셨었고요. 중등은 형성평가 활동을 위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중등은 이 형성평가 활동을 담당했었던 이유가 이제 제일 처음에 교사 지원단을 꾸릴 때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모인 게 아니고 또 수도 적다 보니까 중등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려면 다양한 교과를 좀 커버할 수 있는 평가 방법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좀 유형화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평가 활동부터 저희가 좀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도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개발을 해주셨고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수가 많아져서 같이 이제 교수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학교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실 때 이 교수학습 활동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 이름에서부터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과 같은 경우에는 전달 활동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강의식 수업에 적절한 그런 교수학습 활동 자료들을 의미하고요. 의사결정형과 같은 경우에는 토의와 토론 중심의 수업,
그리고 문제 해결형은 이제 프로젝트, 실험,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이 되는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간접 체험형과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교과목에서 그리고 또 과학에서는 실습, 실기 이런 체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놀이 활동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과 연계된 놀이, 게임 위주의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학습 활동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5가지 유형으로 좀 수업 유형을 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교과로 개발한 유형별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고 또 활용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활동을 구성을 할 때 기존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이나 요런 내용으로 이제 실험이나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저랑 동교과 선생님 아니면 비슷한 교과의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 단원을 수업하시는지 요새는 워낙 선생님들께서 개인 SNS를 활발하게 해주시고 수업 자료도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을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블로그,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수업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제가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휴대폰 이제 어플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새로 나온 프로그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의 수업 자료 그리고 또 제가 새로 이렇게 좀 눈여겨봐뒀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플 이런 것들을 또 합쳐서 저만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디지털을 곁들이는 순간 이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저작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좀 빨리빨리 익히고 싶고 간단했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리 캔버스, 구글 문서, 패들렛, 그리고 블로, 게더타운 이런 저작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인 용도, 당연히 이제 교육적인 용도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업무하실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의견 수합하고 작업을 할 때 그것처럼 이제 구글 문서는 학생들이 이 한글 파일을 같이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는 수업 결과물을 받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 패들렛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편집할 때는 요 블로라는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으로 하면은 좀 화면이 작아서 불편한데 태블릿 PC를 활용을 하면 이 블로로 동영상을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블로에서도 자막이나 깔려있는 배경 같은 경우에는 TV에 송출되는 거, 뭐 라디오에 송출되는 게 아닌 이상은 저작권을 또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 없이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줌이랑 똑같은데 메타버스가 이제 가미된 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저작 도구들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제가 하기 전에 이 저작 도구들을 활용했던 수업들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보다는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되게 많이 썼던 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제가 공동교육과정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에서 이렇게 활용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게 미리 캔버스인데요. 이제 요 미리 캔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좀 편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는데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또 이렇게 좀 보기 좋은 PPT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PPT를 그냥 만들더라도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템플릿에 그냥 타이핑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도 여기 자동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나 다운받은 거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PPT를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PPT뿐만 아니라 이제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뭐 발표 자료를 만들어라 아니면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라 이렇게 할 때 컴퓨터실에서 요 미리 캔버스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고 좋은 점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 문서를 공개하기로 하면 링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링크를 가지고서 따로 PC에 저장하지 않고 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 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미리 캔버스도 이제 PPT 교사가 쓸 수도 있고 학생이 쉽게 쓸 수도 있는 그런 저작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구글 문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주로 이 구글 문서를 어떤 그 수업에서 활용을 하냐면 이제 융합과학 탐구라고 하는 교과서가 없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 다양한 과학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과학 토론을 제가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토론 개요서를 모두 팀별로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구글 문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구글 문서 양식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논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링크를 공유하는데 이제 제가 양식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반을 운영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여기서 이제 사본 만들기를 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토론 수업에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에서 이제 각자 팀별로 토론 개요서들을 작성을 할 때는 줌의 소그룹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성팀 한 3인 1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또 소그룹을 배치시켜 준 다음에 그 소그룹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그 학생들이 이 토론 개요서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 학생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수업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요 저작 도구 중에 하나가 패들렛입니다. 그래서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 이 학습 결과물을 이렇게 수업을 받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수업을 듣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제 오늘 올해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마다 수업 결과물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주는 이 온라인 과제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전에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두고 링크를 이제 학생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뿌려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맞춰서 글을 올리거나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저는 지금 요 패들렛을 과제 요 결과물 학습 결과물을 수업하는 용도로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더타운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게임 캐릭터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제가 접속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요, 요 화면 제 캐릭터가 보이세요? 네. 이제 요게 제가 만들어둔 가상 교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줌이랑 똑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동기 유발은 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저는 이거를 쓰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 줌이랑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이 의미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로 이렇게 막 검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동아리 활동을 이걸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동아리별로 제가 이 공간을 만든 것처럼 동아리원을 모집할 때 이제 요 동아리 부원들끼리 이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이제 학생들이 이게 또 이 방마다 다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가지고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동아리 소개 듣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 활동으로 이 게더타운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진로와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고 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 학생들한테 게더타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학생들은 더 쉽게 또 잘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그냥 기능과 관련된 요 종이를 그냥 한 장 던져주니까 알아서 이렇게 다들 잘 만들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소개 드린 이유는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시간에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체 시간과 같은 비교과 시간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창체 시간,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런 부분도 저희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공간도 아주 좋은 교육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로 시간에 활용을 하진 않았고 융합과학 탐구라는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과학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해라.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소개해서 이제 행사를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학생이 만든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질문이 유료로 사용하시는 거가 게더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거 25명 넘는 인원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유료더라도 학교 예산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프로그램 구입비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학교 계정을 한 개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 프로그램, 아니, 요 공간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방탈출을 가지고 모티브로 이렇게 만든 행사장이에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움직이지가 않네요. 지금 이게 잘 움직이지가 않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방탈출을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걸린 문들이 또 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요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꾸몄는데 이게 지금 제가 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느려서 잘 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하는 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활용을 했던 수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수도 굉장히 적었고, 이제 현장에서 저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행평가로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북 형태로 학생들이 좀 많이 검색을 하고 다양한 웹사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항을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도를 공부한다, 뭐 지오이드에 대한 것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전도를 보고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천문단원을 배운다면 그 나사 홈페이지 중에서도 나사의 프로젝트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 파생된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 사이트들을 주고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료 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수행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애용하고 있는 수업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수업입니다. 이제 제가 과가 지구과학과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지구과학은 실험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실험을 하더라도 이 실제 자연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천문단원에서는 원래 밤에만 관측을 해야 됐던 별들을 이제는 또 낮에도 별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은 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별을 배우는 단원에서는 이제 천체 관측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별들을 직접 클릭해서 거기에 있는 물리량들을 체크를 하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런 활동들을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클릭하는 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답이 같을 일도 없고 또 컨닝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중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수행평가 중에 하나도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대기과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날씨를 분석하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날씨하면 또 기상청이니까 이 기상청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접 날씨를 관측하고 기상청에서 요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또 보고서로 작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상청에 있는 홈페이지들 이런 것들 또한 충분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교과별로 이제 관련된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수행평가나 아니면 수업 활동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다른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셨는지 이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교수학습 유형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유형 5가지 중에서 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식 수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나중에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이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 플랫폼에 탑재해 주신 그 수업 내용인데요. 국어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지도안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왜 수업하실 때 만약에 뭐 관련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이제 작품 소개하고 학습지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쭉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그 동영상 또한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뭐 수업을 하면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얘들아 잠깐만 해서 PPT 띄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활동지 띄우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냥 한 공간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이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따 플랫폼 하나 자체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도 이 국어 수업 평상시에 하시던 이 학습지를 여기 탑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수업 진행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념 설명형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의사결정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윤리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정보윤리라고 하는 그 단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께서 강의 영상을 또 이렇게 이 단계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요 강의 영상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와 관련된 학습 뭐 활동지나 PPT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여기서는 또 정보윤리 토론 활동지 양식을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요 양식을 복사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토론 수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토론 활동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1차시 수업까지는 아닐 것 같고 2, 3차시로 운영되는 그런 수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설명을 하실 때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주면 요거를 틀어주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동영상을 만드실 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블로 같은 것들 이용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화면 녹화 기능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막만 달아주면 금방금방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음성을 녹음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이렇게 탑재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날씨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그 유형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행평가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일기예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상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눌러야 되는지 그런 그 수행평가에 대한 그리고 활동 설명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활동지 양식까지 이렇게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설명을 또 놓친 학생들한테는 이 입다 플랫폼은 수업마다 또 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업에 대한 링크를 보내주면 학생들이 또 다시 설명을 놓친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 혹은 결석한 학생들도 이제 요 수업 링크를 보내주면은 설명에 따라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간접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 때 미리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찍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제가 사전에 촬영했던 요 방법들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실험 결과도 미리 녹화해 놓은 것을 이렇게 탑재해 놓은 다음에 방법부터 실험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직간접 체험형을 하나 만들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제가 체험을 해서 보여주는 직접적인 체험 형식도 있지만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인 체험으로 또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 중에 간접적인 체험으로 또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탐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달의 위상을 또 솔라워크라고 하는 이 어플을 이용을 해서 제가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 활동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유형이 놀이 활동형인데요. 이 놀이 활동형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등보다는 유초등에서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들어온 유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도를 나가거나 이런 등급을 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놀이 활동형을 제대로 해본 적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거를 학생들한테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해주면은 분위기 환기도 되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 그리고 이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를 보드게임을 하면서 수업에 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맨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수업에 적용하려는 보드게임들은 규칙이 간단해야 되고 또 한 라운드가 도는 시간이 짧아야 되고 그리고 또 좀 교사가 다루기 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보드게임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텔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인데 우선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맨 앞 사람이 나와서 자, 돌아갔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 15초 동안 맨 앞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뒤로 넘기세요. 야, 앞에 사람 얘기하면 안 돼. 앞에 사람 엎드리세요. 자, 나머지 엎드리세요. 넘기세요. 자, 글자 쓰고 바로 넘기세요. 야, 되게 재밌어. 자, 이제 이름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텔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보드게임을 보고 나서 이걸로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안 계실까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규칙이 좀 다른데 학교에서 하려면 분단으로 만들어 놓고 뒤로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텔레스트레이션 보드게임을 따로 팔고 있습니다. 스케치북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요거 별로 비싸지 않아가지고 학교 예산으로 또 구입해 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했냐 하면 고3 이제 지구과학 2 수업에서 이제 굉장히 수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공식이죠, 공식.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공식을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라고 이거를 수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과 그리고 이 개념을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압력, 수압, 정력학, 평형, 방정식 또 뭐 수평 방향, 수압, 경도력인데 이거를 수평 거리랑 높이 차로 이용을 했느냐 아니면 수평 거리랑 수압 차로 이용했느냐 이런 식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텔레스트레이션으로 하겠다. 그래서 쌤이 공식을 주면 그거에 대한 정의를 1번 주자가 먼저 적고 뒤로 넘겨야 되고 정의를 주면 1번 주자가 공식을 적어서 뒤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게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좀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상점을 주겠다. 그래서 팀별로 줄 수도 있고 개인별로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한 차시로 게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 4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2라운드까지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 이 분량 조절을 못 해가지고 2라운드까지밖에 못 했는데 제가 학생들이 그 당시 했던 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작하고 한 10분 공부할 시간 주고 그리고 게임하고 점수 내고 이러니까 그냥 50분이 다 가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팀별로 제가 이것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고 내가 하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보드 게임으로 판매한 자, 얘들아, 조용, 조용. 고 스포 금지. 요게 그 보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뒤로 넘기면서 마지막 주자까지 이제 갖고 가면은 마지막 주자가 이제 저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점수를 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PPT를 활용을 했고 이거를 또 학생들한테 보드게임 규칙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영어과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놀이 활동형 이 교과서 중에 하나가 어플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되게 얼굴을 바꿔주는 어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과에서 선생님께서 이 디즈니 필터나 뭐 아니면은 막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런 필터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보드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미 요거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이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고 4월 25일이 펭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교과 시간에 아무래도 또 지구과학이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요 교과 시간에 펭귄 얼음 깨기 퀴즈라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 요 펭귄 얼음 깨기 보드게임이 있거든요, 또. 요것도 규칙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저는 교과 시간에 했지만, 여기는 중학교 선생님들도 또 계시니까, 이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에요. 그래서 요 주간에 혹시나 뭐 창체 계기 교육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거를 주관을 하신다고 하면, 환경 관련 동아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 만들어서 학생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게임을 소개하고 퀴즈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또 그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과서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실습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펭귄 얼음 깨기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은 거라서 요거는 제가 이제 요 2부 때 이따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때 제가 요 실습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캐리스에서 만들어준 이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따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이 수업 자료를 보통 어디에 저장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블로그를 비공개로 이렇게 해서 그냥 혼자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뭐 폰 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면은 뭐 개인 업무용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 뭐 요런 데다가 또 저장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있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제가 선도학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 이 전체 단위로서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공유를 해야 되는 자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거를 안 해보다가 하시게 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참고할 만한 사이트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따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자료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설계하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자료를 참고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싶으면 공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뭐 이따 플랫폼 아니면 ICT 연계 교육 서비스 아니면 주소창에다가 이따.edunet.net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제 모바일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됐다고 하기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PC 환경으로 들어갈 때 제일 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요 이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이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이따에서 어떤 식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부터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요. 온라인상의 모든 자료가 이제 학습 자료이자 교과서가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 워낙 많은 이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있고 그거를 선생님들의 이 필요에 맞게 좀 수정하고 또 좀 줄일 건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도와주는 이 플랫폼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과뿐만 아니라 창체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자료가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에 탑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을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이제 자신의 교과 그리고 학교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변형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업로드 해주시면 이따가 활성화되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 12월부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이따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는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이랑 같이 여기 있는 이 구글 사이트에 먼저 수업 자료들을 이렇게 탑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전에 먼저 하셨던 선도학교 선생님들께 이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배포를 했지만 사실 이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이따 기반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탑재되었던 자료들을 캐리스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옮겨주고 계시고요.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 온라인이랑 블렌디드 수업 우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다 탑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또 참고하실 때 꽤 괜찮은 수업 공유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따 플랫폼에 각종 기능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 수업 자료를 찾을 때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급, 학년, 교과별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나중에 업로드를 할 때 저희가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해시태그로. 그래서 그 키워드만 이렇게 잘 입력을 해주시면은 또 원하는 학습 주제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사용한 저작 도구 이런 것에 맞게 검색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또 마음에 드는 수업이 있으면 보관함 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보관함에 담아두면 나중에 복사를 해서 제 수업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색 기능이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채널 서비스인데 EBS부터 그리고 저희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 채널까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채널들을 구독을 해두시면 그 채널을 구독한 선생님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을 팔로우하면 그 선생님들이 업로드해 주신 이 수업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EBS 강의들이 이렇게 같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EBS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널 내에서 이 채널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 멤버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팔로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그을 눌러주면 그 멤버의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수업이 뭔지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을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의 보관함에 있는 내용들도 복사해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 그냥 이제 평소에 쓰는 그런 수업 자료들도 이따에 올리게 되면 이게 하나의 온라인 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올려주시는 그 자료 하나하나를 저희는 콘텐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전개, 정리가 일반적인 수업 단계인데 이 도입, 전개, 정리에서 그 각각의 수업 자료들을 저희는 콘텐츠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아까 뭐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도입으로 사용되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PDF 파일, PPT 같은 문서 등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콘텐츠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개발해 주실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또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출처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올리려면은 제가 나중에 요거는 실습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내 보관함에서 이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콘텐츠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이면은 동영상 파일, 뭐 PPT, PDF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면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URL로 걸어주시면 또 바로 유튜브가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실 때 여기를 통해서 바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근데 이제 여기 올릴 수 있는 동영상의 용량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올리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한번 올린 다음에 그 유튜브 URL을 걸어주는 걸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이제 요 콘텐츠로 파일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미리 캔버스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거기 미리 캔버스에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PPT의 URL을 따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캔버스에 있는 링크를 걸고 또 패들렛에 링크를 걸면 바로바로 그 PPT 아니면 패들렛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저작 도구들의 링크만 걸어주면 바로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콘텐츠는 교수학습 자료를 올리는 거였다면 이제 문항이랑 시험지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항이나 아니면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항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이따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것 또한 수업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만드실 때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실 때 이 문항을 또 만들어 두시면 학생들의 평가까지도 이렇게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 수식, 첨부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수학, 수식을 여기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는지 제가 한번 문의해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시험지 등록과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를 등록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이 시험지 등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여기에 있는 누군가 올려둔 이 공개된 문항을 가지고 시험지를 또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기능이 이 꾸러미 만들기라는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는 뭐고 또 꾸러미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콘텐츠를 조합해서 만든 게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에도 크게 도입, 전개, 정리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입에서 쓰이는 콘텐츠, 전개에서 쓰이는 콘텐츠, 정리해서 쓰이는 콘텐츠 이렇게 각각의 콘텐츠들이 하나의 수업을 만들게 되고 그 수업을 이 이따에서는 꾸러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꾸러미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 수업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주제마다 그걸 이제 꾸러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꾸러미도 마찬가지로 교과 그리고 테마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테마를 눌러보면은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 요 수업을 저희가 이렇게 교과 테마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년, 과목, 그리고 성취 기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코스를 뭐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꼭 안 하고 이게 자동으로 지정이 되긴 되는데 선생님들 수업에 맞게 변형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비공개로 해놓고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 때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러미를 등록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학년, 학기, 그리고 교과, 그리고 여기 있는 성취 기준, 그리고 이 꾸러미 제목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봉사, 자율, 진로 교육 이렇게 이제 창체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자료나 아니면 뭐 계기 교육에 쓰이는 안전교육 자료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까 꾸러미의 단계가 크게 이제 도입, 전개, 정리 요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버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버튼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도입에 내가 콘텐츠를 추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런 식으로 화면이 쭈루룩 뜨는데 이제 여기에 요 학습 과정, 활동명, 간단한 활동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기에 첨부할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단계에 들어갈 콘텐츠들을 이제 선생님이 보관함으로 아까 마음에 드는 수업을 저장했던 거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해 주셨던 것들을 이제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업 단계를 채워가는 건데 지금 요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한 5단계, 6단계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3단계까지 이렇게 해주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검색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요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러미를 만들고 또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워드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만든 요 수업 자료를 보시려면 이렇게 교사 지원단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뭐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을 보고 싶다면 패들렛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요 교사 지원단이라고 검색을 하는 게 제일 많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사실 개인 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수업에 적용을 하는 거라서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할 때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 학교 이름을 그래도 좀 넣어주시면은 마지막에 좀 선생님들이 한 번에 수합을 하기에 또 교과별로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단어에 뭐 상모고, 상모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좀 넣어달라고 개발을 할 때 하시면은 이제 학교별로도 좀 보기 유용하고 또 다른 새로운 플랫폼 뭐 구글 클래스 같은 거를 또 연수를 하고 이러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잇따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이 기반을 두신다고 한다면 이 꾸러미나 콘텐츠를 만들 때 학교명을 넣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검색 키워드에 잡히려면 여기 공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 이제 제가 이게 2020학년도 이 결과 보고서 양식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이 결과 보고서 양식을 만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요 2020년도 그 결과 보고서 양식을 보면 이제 수업 또는 교과서 구성에서 이런 식으로 도입, 전개, 정리 여기에 이제 어떤 콘텐츠들을 활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 이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꾸러미의 양식과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이따를 이용해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을 해주시면 아마 결과 보고서를 만드실 때도 그냥 그 꾸러미를 보시고서 꾸러미의 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활용한 자료들을 그냥 화면 캡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교과별로 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콘텐츠에 선생님들께서 영상 자료, 활동지, 그리고 또 문항까지, 퀴즈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성하실 때 이 꾸러미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꾸러미를 만들 때도 꼭 그 도입 전개 정리가 아니어도 되고요. 여기 제가 지금 버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요거를 누르면 이제 콘텐츠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었고요. 여기 있는 이 연필 모양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 도입, 전개, 정리 요런 이름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지우시고 싶으시면 요거 누르셔서 삭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나 도입 없이 그냥 바로 본론이야 이렇게 하셔서 전개 아니면 뭐뭐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그 수업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체로 요 꾸러미도 이제 도입에서는 학습 동기 유발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이렇게 삽입할수록 되어 있고요. 전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활동지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고 또 정리 단계에서는 형성평가, 읽을 거리, 또 그다음 뭐 평가 기준과 같은 이런 피드백을 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수준별 학습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제공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 때 학생 활동 중심으로 100%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식 수업을 하시더라도 이제 동기 유발 영상이나 아니면 뭐 참고 자료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 링크를 이 콘텐츠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꾸러미 예시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캡처한 것들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꾸러미 여기 다 링크가 다 걸려 있거든요. 요게 누르면은 이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요 꾸러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꾸러미마다 다 개별적인 URL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을 할 때 수업 결손이 생긴 학생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이제 인정 결석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각 그 학년마다 또 학급마다 이렇게 태블릿 PC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링크를 제공을 해서 활동에 참여를 하라고
이 링크를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 링크를 쉽게 타고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 링크마다 QR코드를 또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주시면 학생들이 이거 카메라 들면은 바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이걸 QR코드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자, 여기 접속해서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전에 이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학생들이 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서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전 작업으로 학생들의 또 계정을 또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걸 수업 중에 링크를 줘서 활용을 한다면 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꾸러미를 만들 때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항상 처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이렇게 좀 쭉 둘러보시다가 비슷한 교과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드는 콘텐츠나 꾸러미가 있으면 내 보관함에 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복사를 누르시면은 수정을 하셔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다른 내 교과랑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추가를 하고 제목 수정하고 이렇게도 가능을 하니까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보시면 채널 중에 EBS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그 EBS 채널에는 EBS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념 중에서도 EBS 영상은 보통 50분짜리인데 내가 필요한 개념은 한 10분, 15분 내외다. 그러면은 원하는 동영상 구간을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영상을 끌어오시면 여기 깃발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구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학생들한테는 그 구간 설정한 구간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튜브 링크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를 끌어오면은 이렇게 시작과 끝, 초단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상 길이를 조절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시고 나면은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수정을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개 처리를 비공개로 바꾸신 다음에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공개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키워드에 맞게 또 제목에 맞게 검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유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 수업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 수업을 비공개로 했어도 이거는 이제 팔로우 선생님한테 비공개인 수업이지만 공유는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공유 버튼 이렇게 누르면요. 이제 제가 팔로우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쭉 뜨고 이 선생님들한테 추가하면은 공유해서 이 링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희 학교가 선도학교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또 학년마다 이렇게 태블릿 PC를 주셨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거를 한번 찍어 봤는데 요런 충전기 함을 쓰고 있고요.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여기 있는 요런 태블릿 PC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이제 이거를 다양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끌고 가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모둠 활동으로 할 때는 한 네다섯 개씩만 빼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연수에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태블릿 PC가 배부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업 URL을 복사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석을 했지만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또 개별적으로 이 링크를 보내주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이따 기반 온라인 콘텐츠 활용 이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적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이거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 따로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안에서 자료 공유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캐리스에 문의를 해서 그 선생님들 학교의 채널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또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꾸러미의 양식이 선도학교 결과 보고서와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무의 효율성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작 도구로 소개드렸던 미리 캔버스나 구글 문서, 뭐 패들렛 이런 것들의 링크를 또 활용을 했을 때 이게 거의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공개 설정만 잘 해두면 호환이 잘 되고 또 사본 복사를 해서 학생들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환성 부분에서도 요 이따 기반 요 플랫폼을 또 활용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 링크 하나만 전달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을 다시 듣거나 또 이 빠진 수업을 또 다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나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이따가 시작된 지 이제 채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교사 지원단 선생님 그리고 선도학교 중에서도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 이따 플랫폼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제 교과를 검색했을 때 원하는 만큼 막 충분하고 다양한 단원에서의 자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좀 함께 해주시면은 보다 이제 다채로운 수업 자료들이 올라오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PPT 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업로드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은 수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나 봐요. 그래서 PDF로 자동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작하고 또 학생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따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어떻게 업로드하고 꾸러미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제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좀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따 edunet.net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제 가장 먼저 뜨는 요 화면이 여기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가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보관함은 제가 만들어둔 이런 자료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구독 채널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채널이나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채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작 도구 중에 아펜이라는 거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아펜과 같은 새로운 저작 도구들에 대한 설명도 이 사이트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옆부분에서는 또 바로가기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해볼 거는 요 상단에 있는 요 메뉴 전체 메뉴 열기를 해주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꾸러미 만들기, 콘텐츠 만들기, 문항 만들기, 시험지 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콘텐츠를 올려야지 꾸러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그 펭귄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 펭귄의 날 퀴즈 행사. 이렇게 해서 날 기념 계기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만약에 동아리 활동에 아니면 뭐 자율 활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콘텐츠는 우선은 그 퀴즈 자료를 올릴 거기 때문에 문서 그리고 파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제 PDF로 미리 만들어 둔 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 선도학교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학교마다 이거를 올렸다는 그 표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보기라고 해서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좀 이따 올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썸네일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만약에 상모고등학교면 상모고등학교 그리고 교사 지원단으로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환경, 뭐 지구과학, 상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공개로 올려주시면 어? 어? 아 잠시만요. 이게 하나 하고 엔터를 쳐야 되네요. 상모 이렇게.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콘텐츠를 선생님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거를 내보관함 담기에다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이고 제가 여기 썸네일을 아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별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펭귄 그림으로 글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제가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연수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썸네일 만드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PDF로 올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올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올라가는 거고 학생들한테 요 퀴즈 하나씩 이렇게 좀 보여주고 요런 거 나오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또 요런 내용들이 있다 환경과 관련된 요런 퀴즈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활동지를 올리셨으면 이걸 이제 수업에 쓰려면 학생들한테 이 지구의 날이랑 펭귄의 날이 뭔지 그리고 또 이거를 할 때 펭귄 얼음 깨기가 어떤 게임이고 이게 규칙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꾸러미를 만들어서 하나의 수업으로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러미를 지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전체 메뉴 열기에서 꾸러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테마, 제가 동아리 활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동아리 활동, 그리고 꾸러미 날은, 꾸러미 제목은 펭귄의 날 이벤트. 그래서 이제 여기 도입, 전개, 정리가 있는데 전 이제 도입에서 학습 활동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펭귄의 날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활동명을 적어주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유튜브 링크를 바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유 눌러주시고요. 링크를 복사해서 바로 이제 여기 URL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만드실 때 다 하고 과정의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딴 거를 하다가 또 날아가 버려서 항상 이 저장을 바로바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입이 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전개에서는 이제 게임을 할 거니까 이 펭귄 얼음 깨기 보드게임 방법을 또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게임으로 너네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드게임 중에서도 아이고, 공유를 눌러서 복사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너무 길면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시작 시간을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시작 시간을. 그래서 여기서 복사한 다음에 URL을 추가해 주시고요. 과정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정리 단계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퀴즈 문항들을 이제 공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개 학습 자료 보관함 여기 중에 제가 올린 거니까 제 보관함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저는 폴더를 따로 설정을 안 해줘서 여기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공개 처리가 안 돼서 저는 공개를 했지만 아직 공개 처리를 안 해줘서 여기 비공개로 이렇게 눌러야지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올리시고 바로 꾸러미를 만드실 때는 공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그 콘텐츠가 없으면 비공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꾸러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입 전개 정리에 꾸러미들을 다 만들어줬고요. 꾸러미 썸네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올려줬던 요 같은 표지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하나 표지나 아니면은 뭐 요 학교 로고 같은 거, 학교 이름 같은 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공유를 하시면은 각자 그 활동명에 맞게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 미리 캔버스가 아니더라도 PPT로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그 템플릿을 PPT로 다운받아서 선생님들께 배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창모고등학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펭귄의 날, 지구과학, 환경 이런 식으로 해두시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하나 준비해놓고 소개를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활동들을 다 끝냈을 때 학생들의 이제 소감문을 수업을 받고 싶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저작 도구가 여기 있는 잼보드라고 하는 요런 저작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거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잼보드의 링크를요. 모든 사용자들이 편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링크를 복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자료에는 이 학습 자료를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잼보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꾸러미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하나라도 비공개면은 비공개 꾸러미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콘텐츠가 공개가 된 뒤에 꾸러미가 공개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만든 꾸러미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선생님들께는 제가 공개 요청을 했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제 학생들한테 요 수업 URL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펭귄의 날 아까 업로드한 꾸러미였는데요. 남극 육지의 모습은 그게 어떨까? 이제 그거를 아까 이제 유튜브 보도록 리뷰만 하겠습니다. 걸어준 극지연구소에서 직접 영상이고요. 포착한 두 번째가 요 보급게임 방법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신나는 얼음 이렇게 학생들이 이거 아우. 얼음을 게임을 망치로 톡 펭귄 말을 가운데 올려주세요. 펭귄을 세우고 준비가 망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펭귄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자기 차례가 되면 그런 게임입니다. 안- 원래 아, 그 룰렛을 펭귄이 돌려가지고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고요. 떨어뜨린 사람이 집니다.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이제 상대방이랑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내고 문제를 틀리면 상대방이 지정한 3개 타일을 깨게 하고 문제를 맞히면 본인이 원하는 3개 타일을 깨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룰을 변경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이걸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동아리 부원이 문제를 내고 그 도전자가 와서 이렇게 그 문제를 맞추거나 깨거나 이렇게 동아리 부원들이랑 대결을 하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이제 제가 학생들 교과 시간에 한다고 창작 문제 이렇게 좀 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잼보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연결을 안 해줬는지 이 부분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꾸러미에서 도입, 전개, 정리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꾸러미를 하나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수학 수식이 첨부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수학 교과가 아니라서 어떤 부호까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웬만한 한글 파일에 있는 요 수식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수정도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에 올리신 부분을 꾸러미에 가지고 오실 때 아까 그 비공개 눌러보셨어요? 공개된 콘텐츠 말고 비공개 콘텐츠에 들어가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보이는 건가요? 그리고 수정을 하실 때 여기 공개 요청 취소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 버튼이 생깁니다,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공개가 되었으면 비공개 전환으로 해서 다시 비공개 전환을 누르시면은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신청을 풀어주셔야지 수정이 가능하고 꾸러미에서 보이지 않는 건 보이시나요? 이제? 꾸러미에서 안 보이면 요거 보관함에서 여기 비공개 한번 봐주세요. 네, 공개 신청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랑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작권 그런 것도 그냥 학교 안에서만 끝내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공개 신청을 해주시면은 요 사이트를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다 공개로 전환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검수를 하신 다음에. 그 검수 과정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